예, 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오늘은 이제 지수는 뭐 크게 오른 건 없는데 외국인들이 오늘도 이제 순매수를 해줘서 아주 잘 끝났고요. 요즘에 계속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시장이 개인들이 예상과는 다르게 잘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오늘 외국인이 5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했고요. 오늘은 무려 7조 5천억, 7,500억 원을 이제 순매수를 했어요. 7,500억 원. 그래서 굉장히 많이 산 거죠. 금융투자가 5천억 이상 팔지 않았다면 증시가 폭등이 나왔을 텐데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무튼 잘 지금 외국인이 우리나라 들어오고 있고 환율도 점점 안정을 찾아가고 있으니까 일단 지수 여기 시황 얘기할 때 이 부분을 좀 짚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뭐 여러 가지 테마주들이 움직였어요. 뭐 유리기판 관련된 테마주도 움직였고, 양자 컴퓨터 테마주는 급락을 했지만 다시 로봇 관련주들이 또 급등을 했고, 그 다음에 요즘에 제가 어제였죠, 살짝 홍준표 씨를 좀 제가 강조를 했는데, 홍준표 씨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를 받았답니다. 네. 초대를 받았대요. 그래서 시간 장중에 관련주들이 뭐 크게 오르지는 않았는데 시간에서 아주 집단적으로 상한가를 들어가는 등 초급등을 해서 아주 내일은 또 재밌는 또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제가 홍준표 씨를 강조를 했을 때는 이유가 있었겠죠, 그죠? 네. 저는 뭐 이렇게 잘난 체를 많이 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전문가가 너무 또 겸손한 척을 해서도 안 되겠지만, 아무튼 뭐 아는 게 좀 있었겠죠. 아무튼 뭐 잘 됐습니다. 그래서 홍준표 테마주 오늘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는 신용 물량까지 보여드렸거든요. 신용, 이재명 테마주와 우원식 테마주, 그 다음에 홍준표 테마주의 신용의 차이를 얘기를 쭉 해드렸는데, 이따가 여러분들한테도 좀 맛배기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죠. 이걸 딱 보시면 이게 이런 게 있었구나, 누군가는 알고 있었구나, 이런 거를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아무튼 이제 들어가 보죠. 시간에 이재명 관련주도 조금 올랐어요. 올리긴 했으니까 그거랑 비교해서 얘기를 해드리죠. 네. 공평하게. 자, 일단 오늘 이제 지수는 자, 보시면 잠깐만요. 네. 코스피 지수가 0.03% 그냥 보합이죠. 그러니까 오늘은 큰 등락이 없었어요. 코스닥은 이제 좀 올랐고요. 코스닥은 0.5% 정도 상승 마감을 해서 연초 대비 아주 이제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거래량도 기존 대비 11월 달이나 12월 달 대비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수급이 좋아지고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쪽은 오늘 지수가 별로 올라온 건 없어요. 삼성전자도 한 2% 떨어지고 그랬으니까. 그러나 오늘 SK 하이닉스가 대신에 많이 올라갔죠. SK 하이닉스가 5%까지 올라갔는데 약간 좀 편중된 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투자 좀 해보죠. 네. 외국인이 오늘 무려 7,500억 원을 이제 순매수를 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산 거죠. 이거는 시장이 좋을 때도 엄청나게 많이 산 축에 속하는 양이거든요. 근데 오늘 엄청나게 샀어요. 근데 제가 요즘에 매국노라는 표현을 썼죠. 매국노 같아 진짜. 엄청 팔어. 좀 같이 사주면은 증시 금방 3,000포인트 갈 것 같은데, 그죠? 네. 안 그래요? 네. 맘만 먹어도 금방입니다. 네. 근데 아무튼 엄청 팝니다. 근데 투신이나 연기금도 계속 사고 있고, 얘네들만 파는 거죠. 그래서 요즘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죠. 5거래일 연속 순매수입니다. 어제까지 4거래일 연속 순매수였는데 4거래일 동안 이제 이게 합한 게 1조예요. 오늘 것까지 합하면 1조 7천억 원 이상 순매수를 한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샀다 이렇게 보시면 정말 많이 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행스러운 게 또 뭐냐면 환율이 지수가 오르는 거에 딱 비례해서 환율은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정상적인 흐름인 거예요. 살짝 떨어지면서 지금 환율이 약간 떨어지면서 지수가 오르는 거고, 이럴 때 이제 지수가 이게 단기 그냥 낙폭에 따른 반등이냐 아니면 바닥 잡고 올라가는 거냐, 이런 걸 이제 고민들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환율이 같이 이제 비례해서 움직이면 이거는 그냥 우연한 뭐 일시적인 그런 상승이 아니고
제대로 된 상승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뜻이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코스닥은 뭐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 아무튼 외국인이 열심히 사주고 있으니까 너무 이제 불안해하지들 마세요. 요즘에 나라가 많이 어수선하죠, 그죠? 네, 나라가 막 어수선해요, 진짜. 네.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이게 만약에 일본이나 어디 중국이나 옆에 다른 나라 얘기면 재밌네 이럴 텐데 우리나라 얘기니까 뭐 아주 정신이 없죠. 그렇죠? 네. 정말 내전이에요. 제가 얘기해드렸잖아요, 내전이라고. 그죠? 네. 처음에 내전이라고 하니까 야 무슨 내전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냐 그러시는데 지금 보세요. 대통령을 뭐 헬기 경찰 특공대가 들어가서 잡아가는 헬기가 때문에 격추시켜버리겠다는 등 막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잖아요 지금. 내전이지 뭐 내전이지 아니 내전이지 이게 뭐예요, 그죠? 네.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 본질은 그거였는데 내전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어떻게 끝날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보시고 그 요즘에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테마주라든지 다른 이제 테마주들이 많이 못 가는 이유가 뭐냐? 일단 대통령의 지지율이 많이 오르고 있어요. 어제는 뭐 대통령 지지율 40% 넘는 데가 나오니까 막 민주당에서 뭐 고발한다고도 하고 막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또 40% 넘는 게 또 나왔어. 42%인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계속 대통령 지지율 높게 나오니까 이게 전체 이제 증시뿐만 아니라 뭐 사회 경제 이쪽에도 영향을 좀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믿으시는 분도 있고 못 믿으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제가 얘기해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게 나오는 거는 체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는 이유는 돈 많이 벌어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그 한심한 정치인들한테 돈 갖다 바치려고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맞죠? 주식 투자 왜 하세요? 이 힘든 거를 왜 또 간접 투자도 아니고 왜 이렇게 직접 투자하시나요? 수수료 아까워서? 아니잖아요. 응? 돈 많이 벌고 싶으셔서 그런 거잖아. 그죠? 네. 그러면 이걸 하셔야 돼요. 주식 투자로 돈을 이제 고생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은 그 돈 번 거 가지고 이상한 짓을 안 해요. 근데 로또 있죠, 로또. 그냥 우연히 운 좋게 딱 로또 같은 거 이제 해가지고 불행해지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주식 이거 죽으라고 해서 돈 벌어서 한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죽으라고 마음고생 해가면서 돈 버는 거거든. 육체적인 노동은 안 하죠. 근데 정신적인 노동을 엄청나게 하는 게 이게 주식 투자거든요. 여기서 큰돈 벌고 고생해서 큰 돈 버신 분들은요, 그 돈 함부로 안 쓰십니다. 주식 투자로 큰 돈 벌었다고 해서 망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가끔 있죠. 우연히 로또처럼 우연히 그냥 운이 좋아서 돈 번 사람은 금방 잃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 주식 투자 하시는 이유가 돈 벌려고 하시는 거지 정치인들 편들어 주려고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더더욱 냉정하게 딱 중립에 서서 보셔야 돼요. 그게 만약에 스스로 안 되시면 그렇게 해주는 사람의 이제 그 도움을 좀 받으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시황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것들. 그 중에 한 명이 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제가 편하신 분들은 제 방송 열심히 들으시면 되고 저랑 안 맞으시는 분들은 뭐 다른 분들 방송 열심히 들으시면 되는 거죠. 어쨌든 중립적으로 얘기하시는 이쪽에서 여러분들이 얘기를 많이 들으셔야 된다. 그 얘기고요.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리고 어쨌든 이제 지금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오른대요. 네, 오르고 있는데 그게 그것 때문에 지금 이재명 테마주들이 이제 한마디로 못 가고 죽을 수고 있죠. 한번 몇 개 볼게요. 대선주 얘기 좀 해드릴게요. 원래 이거 말고 뭐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잠깐만 다른 종목들도 얘기 잠깐 할까요? 이게 금방 끝나니까. 뭐냐면 오늘 테마주가 이거 말고 올라간 거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로봇 테마주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그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게 급등하고 떠 있죠. 근데 오늘 보면 뭐 하이젠, RNM 이런 거 상한가 같고 모델 솔루션, SPG, 로보티즈, 엔젤 로보틱스 그래서 10% 한 10% 이상씩 급등한 거 많이 있어요. SPG도 그렇고 로보스타도 한 10% 급등했네. 요거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 그 엔비디아 얘기도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로봇 관련주가 또 움직여요. 양자 컴퓨터는 폭락했고 그 다음에 어제 얘기 많이 했던 게 뭐죠? 그 HMPV 그 관련주들 계속 움직여요. 네. 움직인다니까 계속. 어제 얘기했던 뭐 우정바이오 그 다음에 파미슬 이런 것들 종목들이 막 움직인다니까. 안 가는 게 아니에요. 가고 있어요. 근데 이 와중에 이제 나라가 혼란스러우니까 정치 테마주를 이제 짚어드리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여러분들 정말 안 좋으면 방금 얘기했던 뭐 로봇 테마 이런 거 하나도 못 가요.
시장이 정말 나라가 망할 것 같고 그러면요, 정말 망할 것 같으면 사람들이 얼마나 죽든지 이 테마주 안 움직여요. 전염병 테마주 안 움직인다니까. 실제로 2016년에 이제 그때 그 뭐 최순실, 뭐 태블릿,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얘기 나오고 막 아수라장일 때, 그때 우리나라 그때까지 해서 우리나라 최대 규모로 조류독감이 터졌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닭들을 다 죽였어요. 그럼 하필이면 알 낳는 닭들을 하도 많이 죽여가지고 계란이 당연히 이제 품귀 현상이 일어났겠죠. 계란값 폭등하고 막 제빵 회사에서 계란 많이 쓰잖아요. 계란 못 구해가지고 하여튼 난리 났었어요. 근데 옛날 같으면 막 제일바이오, 이글베 이런 테마주들 막 점상한가 몇 개씩 뽑거든요. 하나도 안 갔어. 정말 하나도 안 갔어. 왜? 나라가 망할 것 같으니까 안 가더라고요. 그랬다니까. 근데 지금 가죠. 뭐예요? 언론이랑 개미들이, 일반 개미들이 떠돌아다니는 것처럼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8년 전에 이 탄핵 사태를 한번 겪어봤거든. 두 번째이기 때문에 알아서 각자 뭘 잘 하고 있는 거예요. 응? 그때는 대통령 지지율이 5%까지 떨어졌을걸요? 잘 회복도 안 되더라고. 근데 지금은 바로도 회복되고 막 그러죠. 회복이 뭐예요? 비상기업 전보다 2배로 올랐는데. 그러니까 이걸 잘 지켜보시면서 이제 투자를 하시는 거죠. 근데 객관적인 분석이 안 되실 테니까 제 방송 꾸준하게 들으시면 돼요. 어쨌든 이제 테마주가 여러 가지가 잘 가고 있다는 거는 시장이 죽은 게 아니다. 그래서 또 비관론자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또 돈을 못 버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 테마주들이 계속 가고 있으니까 관심 갖고 지켜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늘 유리기판 관련주들도 많이 갔어요. 유리기판. 근데 저는 유리기판 쪽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들한테도 유리기판을 강조한 적이 없고 지나가다가 얘기한 적도 없습니다. 우리 회원들한테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어요.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적당히 포기하는 것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리기판 쪽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원래 SKC나 이런 것들이 급등하긴 했는데 넘어가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취임식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트럼프 취임식 얘기를 해볼게요. 아까 그 이재명 관련주 좀 뒤에 보고, 그 트럼프 취임식이 1월 20일이고 그 취임식이 끝나고 나면은 또 무슨 무도회가 있대요. 근데 거기에 지금 이런저런 우리나라 이제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이제 경제인들이 이제 초대를 받잖아요. 저번에 트럼프 만나고 와서 급등했던 거는 신세계 INC, 즉 정용진 회장 관련주인데 어제도 얘기했었잖아요. 어제도 급등했었어요. 신세계 푸드도 마찬가지고. 근데 가장 먼저 움직인 거는 요거죠. 같이 움직였다고 해야 되나? TK 케미칼. 여기 회장님도 누구예요? 트럼프 측에 초청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그때 TK 케미칼, SM 백셀, 남선알루미늄이 급등했었죠. 남선알루미늄은 저희가 최근에 사놨던 건데 여기에서 사놨다가 잘 팔았죠. 크리스마스 선물이었던 거지 뭐. 그 다음에 움직였던 게 뭐냐면 풍산. 풍산 회장님도 초대를 받았다. 이분이 지금 경제인 쪽에서 좀 한 자리를 맡고 계시죠. 풍산 그때 급등했었죠. 근데 워낙 이제 무거운 종목이다 보니까 상한가를 가지 못했어요. 풍산홀딩스도 이때 아침에 무려 23% 급등 출발했고 상한가를 찍긴 했지만 그대로 내려왔죠. 급등했었죠. 근데 오늘 하나 또 있었어요. 뭐가 있었느냐? 까뮤UNC. 까뮤UNC는 최근에 이제 비상계엄령 얘기 나오고 난리가 났을 때 아주 살짝 들었다가 났습니다. 이유는 까뮤UNC는 이제 예전에 안철수 테마주였거든요. 안철수 테마주로 여기까지 잘 움직였어요. 22년 1월달. 이때 이게 우리 방 보유 종목이었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3년 전 건데 보유 종목이었어요. 이때 한 여기에 샀고 여기서도 한 번 더 샀나? 아무튼 한 이쯤에 사놨어요. 사놨던 건데 여기서 회원들한테 제가 협박을 했죠. 우리 유료 회원들한테 팔아라. 사라고 협박한 게 아니라 팔아라. 수익 났는데 매도사한테 내드렸거든요. 전량 매도하라고. 근데 또 안철수가 또 대통령이 될까봐 또 허상에 빠지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팔아라. 엄청 협박했어요. 그때 팔으라고. 그래서 다 매도시켜버렸어요.
한 이틀 걸린 것 같아. 2, 3일을 계속 팔아 그랬어요. 안 팔면 내 회원도 아니다 이제 막 이러면서. 왜 그랬는지 아시겠죠? 바로 끌려 내려갔거든. 3일 뒤에. 그 당시까지 이게 안철수 테마주였고 그 이후로도 간간히 급등했을 때는 대부분 안철수 테마주여서 급등했던 게 맞습니다. 이번에도 살짝 움직였었죠. 근데 오늘 이게 상한가를 간 이유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까미UNC 여기 이제 최대 주주가 베이스인데 여기에 김성집 회장님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본인과 가족까지 트럼프 취임식에 초청받았답니다. 이게 장남이죠. 트럼프 주니어하고 오랜 사업 파트너 관계래요. 그게 알려지면서 상한가 갔어요. 내일도 급등할 것 같아요. 이 종목이 이름이 좀 특이하죠, 그죠? 옛날 이름이 사만까미였나? 근데 까미UNC로 바꿨는데 테마주로 되게 잘 가요. 그걸 우리도 옛날에 했었거든요, 여기서. 네. 이게 뭐라고요? 트럼프 취임 수혜주. 제가 며칠 전에 계속 얘기했잖아요. 트럼프 관련된 종목들은 우리나라 증시가 어떻든 경제 상황, 뭐 정치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이 편안하게 할 수 있을 거다. 그 얘기했었죠. 뭐 그런 것 중에 하나예요. 네. 그리고 이제 장중에는 홍준표 씨 관련주가 별로 움직인 게 없어요. 경남 스틸이 우두머리급 중에 하나인데 그냥 보합이잖아요. 3일 얘도 그냥 거의 보합 정도에서 끝났고 장중에는 조용히 끝났는데 시간에서 재밌어요. 내가 어제 웃으면서 그랬죠. 난 홍준표 씨 테마주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다고. 실제로 우리 방에 이것저것 많이 사놨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재밌어요. 경남 스틸이 시간에서 상한가 갔어요. 파인테크 인덱스도 이게 홍준표 관련주인데 최근에 보시면 급등을 했었네요. 들었다 놨죠? 시간에서 상한가 갔어요. 좀 생소한 종목이시죠? 그 다음에 세우글로벌도 급등했었고 6% 시간에서 보강산업 5% 차트 기가 막히게 만들어놨죠. DSR 이것도 최근에 들었다 놨죠. 시간에 4%, 그 다음에 DSR 제강, 제가 맨날 더사라 제강이라고 부르는 건데 6% 차트 기가 막히게 만들어놨죠. 네. 한국선제 7% 차트 보세요. 살아있잖아요. TBC 살아있죠. 시간에 2%, 그 다음에 뭐 더 있어요. 주로 휴맥스 홀딩스 이런 거 시간에 6% 차트 기가 막히죠. 홍준표 관련주들인데 왜 갔냐? 홍준표 대구시장 아저씨께서 이분 볼 때마다 이렇게 웃긴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분을 좋아하진 않는데 네. 캐릭터가 워낙 독특한 분이라서 네. 홍준표 트럼프 취임식 가나 취임식 그리고 만찬 초청받아 초청받았대요. 7일날 폴 매너포트 전 트럼프 대통령 대선 캠프 선거대책 본부장과 비공개 회동했대. 왜 했을까? 모르죠. 근데 어쨌든 초대받았대. 그래서 날랐어요. 내일 아침에 하면 홍준표 테마주 날릴 거예요. 네. 그리고 아까 이재명 관련주도 이제 시간에서 올랐거든요. 여기 보시면 비교해 드릴게요. 오세훈 씨보다는 홍준표 씨 테마주 더 나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저기 동신건설 장중에 2% 상승 마감했는데 시간에 1% 올랐고요. 왜냐면 저기 지지율 1위 나왔대요. 지지율이란다. 차기 대선 후보 1위. 에이텍 1% 뭐 이런 식으로. 토탈소프트 0.4%. 네. 상대적으로 약하죠, 그죠? 참고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오늘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보여준 게 있거든요. 뭐냐면 제가 뜬금없이 그랬어요. 오늘 방송 오후 3시 넘어서 끝날 때쯤에 자, 심심한데 우리 이재명 관련주하고 우원식 관련주 이쪽 왼쪽 거잖아요. 그 다음에 오른쪽 관련주인 그쪽에서는 홍준표 씨 거하고 오세훈 씨 거 신용물량 좀 보자. 신용물량 누가 어느 종목에 신용을 많이 써놨나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무릎이 탁 쳐지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혼자 하시면 돈 못 벌어요.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이 정도를 알고 있는 사람이 돈을 못 벌겠어요? 지금 이제 조기 대선 이게 지금 약간 대통령 지지율 오르면서 약간 횡보하니까
그죠? 종목들도 옆으로 횡보해서 수익이 잠깐 안 나는 것 뿐이지. 다 보고 있잖아요. 돌아가는 판을 정확하게 읽고 있는데 보세요. 신용 보여드릴게요. 이재명 관련주의 신용을 보세요. 자, 거래량은 그냥 지우겠습니다. 편의상 신용이 늘어요, 안 늘어요? 안 늘잖아요. 신용 다시 재개가 됐거든요. 원래 이렇게 주가가 급등하면 투자 경고 종목이 되고 신용을 잠깐 동안 못 쓰게 하죠. 그런데 그래서 신용이 그래서 이제 쭉 감소를 해요. 근데 지금은 신용을 다시 쓸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안 써요, 사람들이. 왜 안 쓰지? 이재명 씨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왜 안 쓸까요? 근데 돈은 거짓말 안 하거든. 에이텍 이재명 지지하시는 분들도 안 사시는 것 같아. 신용이 안 늘어요. 여기 신용 쓸 수 있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잖아요. 여기 신자 써 있거든요. 왜 안 쓰는데? 안 늘어요. 왜? 아니 뉴스 보면은 이재명 씨가 지금 뭐 대통령 끌어내리고 바로 대통령 될 것 같은데? 토탈소프트 안 늘어요. 더 보여드릴게요. 수한 INT 조금 늘어요. 안 느는 거나 다름없죠. 카스 안 늘어요. CS 일성 건설 안 늘어요. 왜? 응? 왜 안 늘까? 그런데 홍준표 씨 거를 보세요. 근데 홍준표 씨에 대해서 별로 이제 이분이 약간 호불호가 있더라고요. 좋아하는 사람은 억수로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엄청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관심들이 없으신 것 같은데 제가 우리 관들한테 그런 얘기는 했어. 이 얘기 안 할란다. 이 얘기하면 또 갖다 찍어버릴라. 그 다음에 우원식 관련주 있죠. 우원식 여긴 또 엄청 사놨어. 뱅크웨어 글로벌 이런 거 보세요. 아니다 신용이지. 신용 보면 여기도 안 들어와. 뱅크웨어 글로벌,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효성 OMB 얘만 늘었어요. 얘는 늘었는데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이나 뱅크웨어 글로벌, 뭐 한국 정밀기 이런 게 저기거든요. 안 늘어요. 신용이 안 늘어요. 근데 홍준표 씨 걸 잘 보세요. 아까 경남 스틸부터 보죠.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저기 아까 우원식 거랑 이재명 관련주는 급등했다가 반등도 제대로 안 나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기는 들어서 마치 내일이라도 당장 또 갈 것처럼 자리를 잡아놨잖아요. 대보설 것처럼, 그죠? 네. 근데 신용 물량을 잘 보세요. 신용이 주가를 끌어올렸는데 신용이 나가질 않고 그대로 있어요. 오히려 늘어나. 신용이 늘어나고 있는데 주가가 안 떨어져요. 보통 주가가 이게 저점 대비 2배 이상 올라온 거거든요. 이 정도 올라오고 급등을 이렇게 여러 차례 했으면 신용 물량이 근데도 많다 그러면 주가가 보통 폭락하지 않나요? 이 신용 물량들 떨구려고 난리지기잖아요, 그죠? 근데 신용 물량으로 올리더니 신용이 더 늘어났는데 차트가 망가지기는커녕 오히려 차트를 만들고 있어요. 얘만 그럴까요? 얘만 그럴까? 3일 신용이 많진 않은데 근데 유지가 되죠? 오강산업 희한하게 났죠. 신용이 막 늘어나요. 근데 주가가 안 떨어져. 세우글로벌 눈치를 채셨어야지. 파이테크닉스는 신용이 많이 걸린 회사는 아닌데 여기도 이래 지금. 아까 더사라제간 신용 살아있네. 한국선제 유명한 주식이죠. 신용으로 올려서 신용이 더 늘어났는데 빠지질 않아요. 자, 11월 달에 이랬던 테마주가 하나 있었죠. 그게 뭐예요?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미국 대선 전에 하도 언론에서는 자꾸 해리스가 이긴다, 해리스 이긴다 헛소리 하는데 아니다. 미국 뉴스를 좀 보셔라. 미국 뉴스 보면 다 트럼프가 된다 그런다. 우리나라 주류 언론들 다 쓰레기다 썩었다 막 그랬잖아요. 그때 일신석재하고 SY 스틸텍 트럼프 수혜주인데 그때 보여드렸잖아요. 그때는 거의 똑같은 신용 물량 흐름입니다. 그러면서 걔네들이 어떻게 되던가요? 급락했나요? 아니요. 선거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가죠. 대선주 중에서 제일 잘 만들어놓은 게 홍준표예요.
이걸 모르시는 거라. 맨날 이재명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만 보고 있을 때가 아니라니까. 제가 홍준표 씨를 왜 좋게 보고 있었냐면 홍준표라는 사람 자체를 좋게 본 게 아니라 테마주를 좋게 본 거죠. 그 이유는 여기서 얘기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라고. 왜냐면 저만의 그 생각이었거든. 네. 많이 사놨어요. 많이 사놨는데 기다리는 게 조금 지루해서 오늘 움직인 그 종목이 하나 있었거든요. 김문수 씨 관련주가 그 오늘 올랐었어요. 두 개만 얘기할게요. 하나는 우원개발. 오늘 장중에 11%까지 올랐었어요. 살짝. 그리고 한솔홍대포. 이게 원래는 이제 1,000원, 2,000원 뭐 그런 주식이었는데 최근에 낙폭과대가 심해서 동전이 됐거든요. 잡주는 아니에요. 네. 근데 이게 어제 한 7% 올랐다가 5%에서 끝나고 오늘 장중에 한 7%까지 올랐었거든요. 네. 둘 중에 하나가 저희가 최근에 산 주식이에요. 왜? 김문수로. 최근에. 둘 중에 뭔지는 밝히지 않을 거예요. 왜? 또 살 거거든. 종목을 바꿔서 들어갈 수도 있고. 근데 아무튼 오늘 한 15% 정도 수익 났어요. 최근에 두 번 추천했는데 두 번 다 한 번은 김문수라고 얘기를 했고 하나는 다른 사람 걸 얘기했거든요. 다른 사람이라고. 근데 둘 다 되긴 돼요. 어쨌든 한 15%까지 수익 내고 제일 싸게 산 거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5% 이상 수익 내고 끝냈어요. 다 팔아버렸어 아침에. 네. 팔고 딴 데로 가려고. 이거 팔아가지고 뭐 살게요? 전염병 팬데믹 관련주도 되면서 트럼프 수혜주도 되는 거 샀어요. 오늘 아침에 추천 나간 종목이 그거예요. 양다리죠. 트럼프도 되고 전염병 수혜주도 돼요. 뭐 이걸로 가든 저걸로 가든 둘 다 같이 가든. 네. 그거 사놨다. 머리를 좀 썼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수익을 내고 시장을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홍준표 씨 그 관련주 신용 늘어나는 거 보니까 기가 막히죠. 네. 근데 사람들이 모르는 거라. 네. 모르는 거예요. 홍준표 테마주 엄청 많아요. 왠 줄 아세요? 왜일까? 홍준표 씨가 고려대 나왔고 법대 나와서? 아니에요. 그 전에 경남도지사 있었죠. 대구시장하고 있고. 경남도지사를 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거기에 공단이 많아요. 물론 공단이야 뭐 각 도에 다 있지만 그쪽에 경남 쪽에 공단이 더 많고 창원도 있고 그러니까 공단이 많아요. 그 기업이 얼마나 많겠어요. 회사가 얼마나 많은데 거기. 경남도지사 출신 정치인이 지지율이 막 올라가고 좀 좋은 그런 이제 좀 보인 이미지가 좀 약간 부각이 되면 그쪽 테마주들 다 올라갑니다. 그런다니까. 네. 경남 예전에 김동완 씨도 좀 그래서 좀 득을 봤죠. 경남 쪽. 경남도지사 출신들 그게 좋더라고. 네. 경기도지사 출신들은 어디에 뭐 땅 개발한다 뭐 이런 얘기 테마주들이 또 잘 가고. 네. 그런 게 좀 있어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남 쪽은 기업, 공단, 경기도 쪽은 땅, 부동산 개발, 뭐 투자 이런 쪽. 그렇죠. 네. 뭐 철도, 뭐 지하와 뭐 GTX 옛날 아니면 어디 무슨 어디 개발 뭐 이런 거. 네. 그렇다. 내일 아침에 홍준표 테마주들이 아마 춤을 출 텐데 아마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입이 근질근질해요. 왜 홍준표 테마주를 좋게 봤는지. 내가 저만의 노하우 때문에 여기서 얘기를 안 하는 거. 내일은 뭐 하시면 되겠어요? 홍준표 테마주 많습니다. 내일 아침에 눈치껏 살짝만 해도 뭐 단타거리 하나 나올 것 같긴 한데 그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저희는 많이 매집을 해놨어요. 매집을 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히토류 얘기하고 마실게요. 히토류. 왜 뜬금없이 히토류냐? 오늘 히토류 관련주들 보면은 이게 히토류가 결국엔 트럼프 수혜주 아니에요? 지난번에 좋게 얘기했었고 근데 재료가 하나 더 붙었거든요. 이게 뭐냐? 오늘 동국 RNS가 장중에 8% 상승 마감을 합니다. 들었다 놨다 열심히 해놓고 지금 올라오고 있죠. 앞에 장대원 뭐 하나 꽂아놓은 거니까 사기친 것 같다 했는데 맞죠? 네. 그 다음에 유니온, 티플렉스, 삼화전자 이런 것들
이런 이제 히토리 관련주들이 싹 올랐거든요. 특히 동거 RNS가 많이 올랐는데 이게 요즘에 그 뉴스에서 막 우리나라 언론들은 트럼프 안 좋아하잖아. 그래서 맨날 트럼프를 씹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트럼프가 미쳤다. 왜? 그린란드를 군사적인 행동을 취해서 뺏어오려고 하는 미치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만 보면서 트럼프 미친놈이야 이렇게 하시는 것도 뭐 본인 자유인데 그러면 돈 못 봅니다. 트럼프가 왜 그러는지를 잘 보셔야지. 근데 여기서 이제 뭐 빅데이터 뉴스라고 잘 알려지지 않는 데인데 여기서 김준영 기자가 이런 걸 써놨더라고. 이거는 이제 언제요? 작년에 나온 기사예요. 부동산 재벌 트럼프 그린란드 히토리에 눈독 들이고 있다. 그린란드에 히토리가 많이 묻혀있나 봐요. 뭐 그러겠지. 히토리오. 요즘에 그린란드하고 저기 뭐 파나마오나 미국이 뭐 군사력을 동원해서 가져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파나마는 약간 중국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네. 어쨌든 히토류가 이래저래 움직일 거고 움직이고 있고요 벌써. 그러니까 관심 좀 가지시라고요. 네. 힌트 드리는 건 아니에요. 왜 히토류는 제가 예전에 강조를 했던 거기 때문에 제 입에서 한번 나간 적이 있으니까 한번 AS 해드리는 거죠. 네. 지금 방송 지금 30분 정도 들으셨을 텐데 참 올라가는 것도 많고 할 게 많죠. 할 게 많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야 이거 대통령 탄핵당할 수도 있고 안 당할 수도 있고 이재명 씨가 체포당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막 이러고 있거든요. 뭐 미국이 개입하냐 중국이 개입하냐 저는 둘 다 개입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안 그럴 수는 없을 테니까.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그것도 중요해요. 그죠? 중요한데 나라가 왼쪽으로 기울든 오른쪽으로 기울든 똑바로 쓰든 자빠지든 돈 없으면 힘든 세상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열심히 돈 버는 데만 집중하세요. 돈 버는 데 집중하려면 쓰러지지 않아야 되겠죠? 쓰러지지 않으려면 중심을 잡아야 되고 중심을 잡으려면 오히려 눈을 감고 사람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막 좀 서 있으려고 할 때 중심 잡으려고 할 때 어때요? 눈을 뜨고 있는 것보다 팔 벌리고 눈 감고 있으면 오히려 중심 잡기 편하죠. 똑같습니다. 눈 감으세요. 자꾸 눈 뜨고 이거 보고 저거 보고 하지 말라니까. 응? 그러면 오히려 망치는 거예요. 한쪽으로 기운다니까. 한쪽으로 기우는 순간 이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쓸데없는 정치 유튜브 그만 보시고, 그죠? 네, 맨날 그 경제 유튜브 보면 뭐예요? 맨날 망한다 그 소리밖에 안 하는데, 그죠? 네. 앞으로 계속 시황 같은 거 잘 잡아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꾸준하게 들으시고, 어제 회원가입 하신 분들이 자꾸 그 얘기 물어보시더라고요. 신규 회원도 한 명이 물어보시고 기존 회원도 한 두 분인가 물어보시던데 설날 때 서비스 주냐고. 예, 드립니다. 뭔 얘기냐면 설 명절이 지금 대체 공휴일 포함해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4일이잖아요. 1월 27일부터인가? 그죠? 네. 그 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그 날짜를 추가로 그만큼 더 드려요. 그러니까 설날 때문에 손해보는 게 없다고요. 날짜를 그만큼 또 드린다고. 그러니까 설 전에 가입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거 다 챙겨드려요. 그러니까 오늘 자꾸 이제 물어보시더라고. 결제해놓고 물어보시더라고. 이거 주는 거예요? 이러면서. 그냥 드린다니까요. 매년 드렸어요. 안 드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고 그냥 들어오시면 돼요. 아셨죠? 네. 설 전에 결제하시는 분들. 네. 아니 뭐 예약이라도 하시든지. 네. 자, 아무튼 지금은 돈 벌기 오히려 좋은 때니까 일반 개미들 쫓아서 겁먹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죠? 네, 마음을 잘 지키세요. 그러시면 얼마든지 수익 낼 수 있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용기 낸 거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익이 보상으로 여러분들 계좌가 좋아질 겁니다. 네. 자, 아무튼 이제 최근에 약간 종목들이 약간 대선주들이 좀 주춤하다고 해서 너무 걱정들 하지 마세요. 보세요. 아까 주춤하고 있었던 그 경남스틸 정도 올라가잖아요. 잠깐 이거 한번 더 보여드리고 끝낼게요. 뭔 얘기냐면 경남스틸이 이게 고점 찍어놓고 한 달 가까이 한 보름에서 한 달 정도 옆으로 돌린 거예요. 보강산업 이건 보름이구나. 급등시켜놓고 대충 보름 정도 옆으로 돌린 거예요. 성질 급한 사람은 다 털리겠죠? 그죠? 네. 한국선제 옆으로 돌렸잖아. 보름 이상. 진을 빼고 가는 겁니다. 그냥 안 간다. 근데 밑에 이제 신용을 보면서 저는 웃고 있었죠. 어쭈 잘하고 있는데 이러면서. 근데 이 홍준표 테마주의 신용 얘기도 우리 회원들한테 오늘에서 얘기해 줬어요. 왜 오늘 얘기했겠어요? 네. 확실하다고 느낌 올 때 그때 얘기하거든요. 느낌이 오더라고. 네. 바로 초청장 얘기 나오고 날라가네.
모르고 하는 거겠습니까? 어느 정도 알고 하는 거지. 네. 그러니까 들어오셔서 편안하게 하세요. 인터넷 검색, 유튜브 검색 백난하신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빨개지진 않아요. 이럴 때 이렇게 혼란한 전국에는 경험 많은 사람이랑 하시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자신 있게 말하는데 말씀드리는데 저 경험 진짜 많습니다. 네. 별의별 거 다 겪어봤습니다. 브렉시트, 탄핵, 네? 금융위기, 외환위기 때는 주식을 안 했어요. 그때는 외환위기는 못 겪었는데 그 이후에 주식을 했으니까 뭐 각종 전쟁 다 겪어봤습니다. 금융위기, 뭐 재정위기, 뭐 네? 들어오세요. 미중무역 전쟁, 코로나 다 해봤어요. 네. 들어오셔서 편안하게 하십시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금요일이니까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아침에 홍준표 테마주들 잘 보세요. 아셨죠? 아까 최대한 종목을 좀 알려드렸는데 저거보다 두세 배는 더 많아요. 홍준표 테마주가. 네. 테마주가 오세훈씨 건 제가 아까 안 보여드리죠. 왜? 오세훈씨 테마주는 상대적으로 훨씬 적어요. 그 얘기는 큰 돈은 홍준표 씨한테 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 테마주하고 우원식 관련주에는 돈이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 전에 사가지고 물리신 분들은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아셨죠?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자, 오늘 밤도 아무튼 편안하게 쉬시고 저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